자, 우리 2번 문제 봅시다. 갑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리어카를 끌고 가기에 A를 향해 경적을 눌렀다. 근데 A가 욕설을 하니까 갑은 화가 나서 A에게 겁을 주려고, 그럼 무슨 고의래요? 폭행의 고의래요. 여러분 잠깐 그거 한번 물어봅시다. 갑이 을을 때렸는데 얘가 다치진 않았어요. 다치진 않았다. 그러면 갑은요 폭행죄가 돼요? 상해 미수가 돼요? 근데 두 번째, 갑이 을을 때렸는데 을이 다쳤다. 그러면 이거 상해죄가 돼요? 폭행치상죄가 돼요? 폭행치상죄가 돼요, 여러분. 갑이 을을 때렸는데 안 다쳤어요. 그럼 폭행이에요, 상해 미수예요? 때는 다쳤어. 그럼 상해예요, 폭행치상이에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 그렇죠, 애초의 고의죠. 애초의 고의가 폭행의 고의였으면 폭행인 거고, 나는 얘를 다치게 하려고 때렸는데 안 다쳤어. 그럼 상해 미수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처음부터 다치게 하려고 때렸어. 그럼 상해의 고의야. 나는 근데 처음에는 다치게 할 마음은 없었어. 근데 그냥 폭행만 하려고 했는데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친 거란 말이야. 그럼 폭행치상이죠. 예견 가능성조차 없으면 단순 폭행죄고. 그래서 형법의 출발점은 늘 얘기하지만 고의. 뭐야 이거? 형법의 출발점은 항상 이 고의가 이제 출발점이 되는데. 그래서 뭘로 때렸대? 폭행의 고의로 때렸대. 그럼 여러분 얘는 죽었다 깨도 상해로 못 가요. 폭행의 고의였으니까 얘는 죽었다 깨도 상해로는 못 끌고 가봐야 폭행치상입니다. 그래서 급정거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A는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었고, 갑은 자신 행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하여 과음을 하는 바람에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졸음운전하다가 행인 을을 갖다 박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응급실로 이송이 되었다. 옳지 않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번 봅시다. A에 대한 갑의 대책은 특수폭행치상죄로서 특수상해의 예에 의해 처벌된다.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거 기출 많이 됐어. 그 밑에 작년도 경감 문제, 올해 경찰 1차에 출제된 문제 그대로예요. 여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게 요때 신설이 됐어요. 원래 어디 있었는데? 원래 폭처법에 있었어. 원래 폭처법에 있다가 폭처법에 원래 특수상해죄 3년 이상이었고 3년 이상. 근데 형이 너무 과중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폭처법에 있던 특수상해죄가 3년짜리가 형법으로 들어오면서 개정이 됐네요. 유리한 개정이에요, 불리한 개정이에요? 원래 3년 이상이었어. 근데 내가 범죄를 할 때의 특수상해죄는 내가 범행 시에는 3년짜리였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내가 2015년 11월 30일에 범죄를 했는데, 이게 내가 재판을 받으려고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됐네? 개정이 돼가지고 1년부터 10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유리한 개정이에요, 불리한 개정이에요? 그것이 유리한 개정이죠. 형이 확 줄었잖아. 자, 그러면 우리 형법 1조 2항 행위 시에 비해서 재판 시에 형이 유리하게 됐을 때 뭘 적용해요? 신법 적용하죠. 그럼 이거 형법상 개정된 신법이 적용돼요, 구법이 적용돼요? 근데 이거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지. 뭐가 남았으니까. 법조문으로는 신법이야. 근데 우리 판례가 제한 해석하죠. 뭘로? 동기설로. 이게 법률 이념의 변경일 때만 유리한 신법을 해주겠대. 그때 사실관계의 변경이면 그냥 그대로 구법 처벌하겠대.
자, 여러분, 동기설에서 이거를 구별할 때 법리가 있을까? 없어요, 여러분. 이거 판례가 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이게 법률 이념의 변경인지 사실관계의 변경인지는 우리가 법률을 풀 수가 없어. 이건 암기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 판례가 정하는 거여가지고. 자, 여기서 우리 판례에 이렇게 바뀐 거 법률 이념의 변경으로 봤어요? 사실 변경으로 봤어요? 우리 판례 이거 법률 이념의 변경이라고 봤죠. 그러면 이거 신법 적용해줘요? 국법 적용해요? 신법 적용해주죠. 일단 그 판례도 하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앞부분에 있고, 앞부분에 그 판례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왔어. 이렇게 들어왔어. 그러면은 다시 우리 쟁점 와가지고 이게 여러분 원래 없었거든. 이게 원래 없었어. 이게 없었어. 근데 좀 잘렸나? 이 제일 중요해 잘렸네. 이거 좀 잠깐 조정도 못 하나요? 이거 좀 봐야 되는데. 그냥 이것 좀 지워주세요. 259절 지워버리면 되겠네. 차라리. 여기 중요하지 않아서. 자, 내가 폭행의 고의로 때렸는데 다쳤대요. 그러면 260조와 261조, 내가 폭행을 하다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257조부터 259조로 가겠대. 그러니까 상해죄, 중상해죄, 그 다음에 상해치사죄 이렇게 된 얘기예요. 이때는 뭐였어요? 여러분, 특수폭행이든 단순폭행이든 뭘로 갔어요? 상해죄로 갔어. 다쳤으면. 내가 폭행, 단순폭행이든 특수폭행이든 폭행하다 다쳤으면 상해 260조부터 261조니까 260조 여기 상해죄로 처벌을 했어요. 뭐여도 특수폭행 치상도 상해죄로 처벌을 했죠. 특수폭행 치상도 상해죄로 처벌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뭐가 생겼어? 갑자기 이게 덜렁 생겼어요. 그러면 260조부터 260 보면 가지고 257조부터 259조에 의한대. 그러면 아까 침에 257조부터 259조까지 가버리면 이게 들어와 버리죠. 257조, 258조, 8조에 2, 259조. 그러니까 이것도 요 범위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폭행 치상은 상해로, 특수폭행 치상은 특수상해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게 없을 때야 특수폭행 치상도 상해로 갈 텐데, 이제 특수폭행, 특수상해가 생긴 거 아니냐? 그러면 특수폭행 치상은 특수상해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다 조금 좀 이렇게 법조문 구조상 조금 이제 복잡해요. 자, 이럴 때 그러면 이제 항상 얘기하죠. 형법 공부. 수험생일 때만큼은 누구의 입장에서? 피고인 입장에서. 수험생일 때만큼은. 그래야 문제를 맞추니까. 형법은 기본적으로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만약에 피고인 입장에서 이렇게 처벌받는 게 좋아요, 이렇게 처벌받는 게 좋아요. 피고인은 당연히 이걸로 가고 싶지. 이렇게 돼버리면 원래 7년짜리가 10년까지 가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피고인한테 너무 불리해요. 그리고 우리 판례 입장은 뭐야? 이게 생겼지만 기존 방식대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특수폭행치상은 258조의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지만 여전히 257조의 단순상해죄로 처벌된다. 단순상해 처벌된다. 근데 이거는 이미 기출이 많이 됐어요. 이미 우리 22년도 경감 문제 특수폭행치상의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신설됐으니까 특수상해죄 처벌한다? 아니죠. 단순상해죄로 처벌한다. 틀렸고, 그 밑에 올해 1차 문제 보시면 특수상해죄 신설로 특수폭행치상에 대하여, 그 문헌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특수상해죄로 처벌된다. 특수상해죄로 처벌한다. 틀렸고, 그 밑에 올해 2차 문제 보시면 특수상해죄 신설로 특수폭행치상에 대하여, 그 문헌상 특수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이 특수상해죄의
가능하게는 되었지만 그렇다고 피고인한테 불리하게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 해석할 수는 없다 해서 처벌수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 되겠네.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그 밑에 판례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선지 3번 봅시다. 선지 3번 보시면 3번도 여러분 그 이미 그 이제 그 출제가 몇 번 됐던 그 올해 21년도 경찰 간부에서도 아마 우리 경찰에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을 거예요. 제가 찾지 못해가지고 분석한 적이 있어가지고. 자, 봅시다. 노란색. 자, 여러분들이 근무를 쓰고 있는데 전화가 와. 병원이야. 왜?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술 냄새가 많이 난대. 그래서 출동을 그냥 갑니다. 갔더니 막 3중 추돌 사고야. 그래가지고 막 의식이 없고 환자분들이. 그래서 막 다 실려가고 있어. 근데 뭐야? 술 냄새가 풀풀 나. 그게 뭐 한 거겠어? 고속도로에서 사고 났는데 실려온 사람이 술 냄새가 풀풀 나. 그럼 이제 이분들 빨리 치료하는 거는 치료하는 거고. 치료하는 거고.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수사해야 될 거 아니야. 무슨 수사? 음주운전. 근데 여러분, 음주운전은 최대한 음주운전 했을 때에 이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을 해야 증거가 돼요. 하룻밤만 지나버려도 증거 날아간단 말이야. 우리는 최대한 빨리 지금 이 환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 확보를 해야 돼. 그럼 제일 쉬운 건 뭐예요? 후 부는 건데 지금 의식불명 아니에요. 후 못 불어. 뭐밖에 할 수밖에 없어? 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단계별로 봅시다. 다행히 의사가 마침 진료 목적으로 혈액을 이미 뽑아놓은 게 있어요. 이거 지금 누가 보관하고 있어요? 의사가 보관하고 있죠. 이거 의사가 이미 제출할 수 있어요? 이미 제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의사 뽑아놓은 피가 있네. 선생님, 저거 좀 가져갑시다. 예, 가져가세요. 이거 괜찮아요. 요거는 일종의 이미 제출로서 의사가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의사가 뽑아놓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 우리는 수사의 목적으로. 저 선생님, 저 환자 피 좀 뽑아줄 수 있을까요? 해서 의사가 알겠습니다 하고 피를 뽑아줘요. 의사가 혈액 채취를 합니다. 요거 됩니까, 여러분? 요거 안 되죠. 요거는 위법하게, 여러분, 피는 기본적으로 다 뭐가 있어야 돼? 바로 수사 목적으로 혈액을 채취하려면 감정처분 허가장이든 뭐 검증에 필요한 처분이든 영장에 대한 처분이든 뭐든 법원을 통해서 받아와야 되는데, 법원의 영장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냥 의사한테 뽑아주세요. 요거 위법한 혈액 채취가 되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걸 물어볼 수도 있고, 시험 문제가 이미 뽑아놓은 혈액을 달라 그런 거냐, 아니면 우리가 부탁을 해가지고 피를 뽑는 거냐에 따라 가지고 적법, 위법이 갈리는 거고. 그러면 만약에 의사가 지금 뽑아놓은 피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의사가 미리 뽑아놓은 피가 없어. 새벽 3시에 저기 응급실이야. 그 새벽 3시에 법원 가가지고 저 영장 좀 할 수 있어요? 못한단 말이야. 지금 바로 피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이제 우리 판례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죠. 사전 영장주의의 예외가 있어요. 뭐 있습니까? 뭐 범죄 장소, 뭐 체포 현장, 뭐 긴급 체포라면 체포 현장 가지고 소지 보관하고 있는 물건들, 그런 거 있단 말이야. 그래서 범죄 장소나 체포 현장 이런 데서 일단 범죄 장소나 체포 현장에서는 일단 우리 뭐 할 수 있어? 일단 영장 없이 갖고 올 수 있어. 그 다음 뭐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후영장만 받으면 돼. 그럼 여러분 질문, 지금 우리 체포하고 있어요?
우리 체포 안 하고 있어. 지금 실려 있는데 뭐 체포를 해요. 그러면 사실상 남아 있는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응급실 범죄 장소예요? 응급실에서 사고 났어? 아니잖아. 그러면 이거를 범죄 장소로 안 보는 순간 우리는 할 게 없어. 근데 그럴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재판부도. 그러니까 응급실은 뭘로 봤어요? 범죄 장소에 준한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재판부의 고뇌가 느껴져요. 이거를 그냥 넘길 수는 없고 무조건 위법하다고 해서 누르시고 근데 뭔가 법률을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를 범죄 장소에 어디를? 응급실을. 법원이 지금 없으니까 응급실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봐가지고 일단 영장 없이 뭐 할 수 있다? 피 뽑을 수 있다. 대신에 반드시 사후에 뭐 해야 돼? 반드시 사후에 영장 받아야 돼요. 영장 안 받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들 교재 뭐 어느 파트면 다 있을 거예요. 보시면 그 밑에 우리 그 경찰 간부 문제 밑에 문제 봅시다. 혈액 채취의 적법한 증거 수집 방법. 음주운전 중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가 의식 불명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가족 동의 받으면 돼요? 안 되죠. 가족 동의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호흡 측정이 불가능하고 혈액 채취 동의 의식불명인데 동의 못 받죠. 받을 수도 없고 그다음에 법원으로부터 뭐든 좋습니다. 감정 처분 허가장, 아니면 뭐 감정에 필요한 처분, 그다음에 뭐 영장 다 좋은데 뭐든 받긴 받아와야 돼. 근데 그럴 시간도 없을 때, 피의자의 내지 의병료에 술 냄새가 겁나 나고, 그다음에 뭐 준 현행범인의 요건을 갖추어져 있고 뭐 등등 있으면 가로 앞에 병원 응급실을 형사소송법 216조 제3항에 어디로 보겠다고? 범죄 장소에 준해서 보겠다고.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범죄 장소에 준한다 할 것이므로. 갈 게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피는 뽑되 자, 맨 마지막 줄에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사후영장 받아와야 돼요. 우리가 이만저만해서 급한 피 뽑았는데 영장 달라 하고 사후영장을 발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올라가서 문제 봅시다. 3번 보시면 선지 3번 그 2번, 4번, 5번은 우리 쟁점이라서 뺐고요. 제가 3번 보시면 사법경찰관 P는 응급실로 가서 담당 의사로 하여금 갑의 혈액을 채취하게 했대. 뭘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물어보고 있네. 일로 가버리면 끝났어. 위법해요. 이거는 뭐 사후영장 이런 것도 없어. 이런 건 위법한 수사예요. 그래서 채취하게 한 후 감정 의뢰 해보를 확보했으나 심지어 모두 했대 사후 압수영장도 못 받았대요. 뭐 그래 채취까지 급한 대로 할 수는 있는데 뭐는 해야 돼요? 영장은 받아야 돼요. 이건 영장 필요해? 영장 필요해요? 유일하게 영장이 필요 없는 딱 하나 뭐예요? 이미 제출이죠. 이미 제출은 영장 필요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편해. 너무 편하니까 여러분들은 늘 뭘 하고 싶어? 이미 제출을 받고 싶어. 근데 상대방은 내기 싫어.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요? 우리가 약간 반강제적으로 계속 받아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사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나올 거고, 그래서 사후영장을 안 받았다 이러면 증거능력은 부정이 된다. 맞겠네요. 영장 받았으면 몰랐을까 안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